네, 안녕하세요. 올드리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이제 파동을 카운팅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는데 하나도 모르는 이제 초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시작을 할게요. 저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아마 여러분 마음을 누구보다 제가 잘 이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제가 초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말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걸 배울 때 고수분들이 가르쳐 주는데 너무 말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쉽게 가르쳐야겠다 생각했는데 저도 이제 지금 되니까 그분들보다도 지금 제가 실력은 없는데 하다 보니까 저도 말을 그렇게 쉽게 하는 편이 아니다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내용은 뭐에 대해서 공부할 거냐면 어,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 이런 건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기본적인 것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책은 한번 사서 어, 읽어 보시는 것이 좀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이 추천하는 책들이 있는데 아무거나 사서 읽어봐도 돼요. 그리고 구글에 들어가 가지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 해가지고 치면 그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책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이 책 있죠. 저는 이 책을 이제 필기도 하고 혼자서 공부했던 책인데 어, 교수님 한 분이 쓰셨던 책인데 이 책이 제 개인적으로는 좀 도움이 많이 되었던 책입니다. 제가 한 두세 번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여기서 이제 기초를 다 가지고 이건 좋은 게 뭐냐면 내용은 상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그냥 간단한 요약식이 아니라 마치 강의하듯이 그렇게 냈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이게 엘리어트 파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충격 파동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조정 파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충격 파동은 뭐냐면 어, 전문주 자주 쓰는 말이 파동 카운팅할 때 쓰는 말이 뭐냐면 임펄스 파동이라는 거예요. 임펄스라는 게 충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거 추세 파동. 그러니까 방향이 있죠. 주로 이제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 위로 올라가는 이 방향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방향이 추세 파동이거든요. 이거고요. 이거는 주로 몇 파동이요? 5파동이에요. 그리고 조정 파동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어, 보통 ABC 파동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ABC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걸 이제 추세 파동이 아니고 추세에 대한 조정 파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건 주로 이제 3파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올라가는 게 주로 올라가는 게 있으면 주로 올라가는 쪽은 추세가 되기 때문에 추세 파동은 주로 이제 5파가 나오고 그다음에 내려가는 파동은 이제 올라간 것에 비해서 내려올 때는 이걸 이 올라가는 걸 진정시키는 거라고 해가지고 이제 조정을 하는다 해서 조정 파동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를 든다 이런 거죠. 제가 한번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 여기서 보면 현재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추세죠. 그럼 여기는 몇 파가 나와야 된다 생각하면 다섯 개 파동이 나와야 된다. 다섯 개 파동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조정 파동이 나와야 된다. 이걸 다섯 개로 카운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섯 개 뭔지 몰라도 다섯 개가 카운팅이 되면 다섯 개 카운팅 되고 나면은 다섯 개가 끝나는 그 지점이 이제 조정이 나오는 새 파동이 나오는 지점이 되기 때문에 추세 파동하고 임펄스 파동하고 그 다음에 이 조정 파동을 구별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여기도 있죠. 요 밑에도 보면 이 정도는 추세인 거 알겠죠? 그럼 여기서는 몇 개 파동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섯 개 파동을 찾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어떻게 하든지 세 개 파동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막 그냥 그런 거예요.
꼭 100%냐면 100%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그렇다 하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 추세 파동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자, 임펄스 파동부터 알아볼게요. 임펄스 파동. 임펄스 파동은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일단은 파동을 볼 때, 3, 4, 5예요. 제가 가장 정석적으로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임펄스 파동에 있어서 가장 정석은 뭐냐면, 여기 추세죠. 여기 전체가 추세죠. 그럼 올라가는 쪽은 몇 퍼가 되냐면 전부 다 5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 둘, 넷, 다섯. 때로는 어떤 경우는 A, B, C, D, E도 돼요. 돼도 돼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길은 무조건 5개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파동은 5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는 파동. 이건 조정파동이라고 하죠. 내려가는 파동을 세 파동을 봐야 돼요. 내려가는 파동은 세 파동을 봐야 돼요. 됐죠? 그래서 이게 전체를 이제 충격 파동이라고 해가지고 임펄스 파동이라 해요. 임펄스 파동은 3파 이게 제일 길어요. 그죠? 3파가 제일 길다고 생각하지만 3파가 이 셋 중에서 제일 짧으면 안 돼. 제일 길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여기 1파, 2파 나온 다음에 2파 끝이죠. 2파 끝이 1파보다 1파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선택이 안 돼요. 1파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돼. 0.01%라도 약간 위로 올라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그래서 추세를 봤다. 추세를 보고 추세가 요 위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는 오파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전체가 5개가 나오고 나면 이것도 오파잖아요. 5개 나오고 추세 방향이니까 이건 전부 다 오파가 나오게 되면 오파 마지막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정이 한번 나와야 된다 하는 거 이거 아시면 돼요. 이게 실제적으로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파동이 끝나는 데는 오파가 나와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파동이 5개가 나와야 된다.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참 실제적으로 중요한데 어떤 파동 이제 조정이 얼만큼 나올 거냐 따졌을 때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정은 여기에 대한 조정이죠. 이 조정은 여기에 대한 조정이죠. 그리고 이 조정은 또 여기에 대한 조정이 한번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왜냐면 오파가 되면 끊치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에 대한 조정이 한번 나와야 되는데 이 전체에 대한 조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정은 이 조정은 이런 조정들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동을 봤을 때 추세를 먼저 찾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조정 크기 가장 큰 크기를 보고 그 앞에 전체 다를 조정을 찾아내는 겁니다. 요까지가 조정됐구나. 그러면 어떻게 이제 찾아내느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거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설명할게요. 자, 근데 임펄스 파동인데 임펄스 파동의 가장 기준 100% 이렇게 되는 건 아닌데 임펄스 파동의 확실한 그는 뭐냐면 일단 5개 파동인데 3파가 반드시 긴 건 아닌데요. 가장 정석적으로 한다면 1파를 됐을 때 1파를 피보나치로 되었을 때 올라간 것에 비해서 1파가 여기까지 밑에 내려와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조정이 다 그래도 어느 정도 했다 하는 거는 618짜리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뭐냐 618하고 38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걸 이제 심리적인 지지 혹은 저항 라인 이것도 심리적인 지지 혹은 저항 라인이라고요. 그래서 이유는 모르지만 여기서는 반드시 한번 걸리게 돼 있다. 그래서 캔들도 올라가다 여기서 한번 멈칫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까지는 와야지 이 여기에 대한 조정이 충분히 됐다 하고 이제 보는 거죠. 이거 된 다음에 이 피보나치를 요 그대로 갖다 위에 B 2파 밑에 갖다 대면 3파는 어디까지 나온다고 보냐면
618까지 나와요. 됐죠? 그 다음에 이 피보나치를 요 2파하고 3파를 늘려서 하나의 1도 보고요. 그러면 4파는 어디까지 나오느냐? 618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5파는 요걸 4파 끝에 딱 갖다 대면은 여기서 618까지. 그래서 이게 가장 전형적인 엘리어트 파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 때 이 길이가 요 길이 배 요건 618만큼 큰데 요 길이는 요 길이하고 같아요. 그리고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는데 1, 그 2파 있잖아요. 2파가 4파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 차트에서 보면은 2파보다 긴 경우가 훨씬 가격적으로 깊이 있고 좀 조정도 오래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4파는 좀 찾기가 쉽고 2파는 그냥 짧게 나올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지그재그라고 하는데 다음에 설명할게요. 여기서도 지그재그가 안 나옵니다. 크게 조정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지그재그가 있고요. 이걸 지그재그라고 하거든요.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그 다음에 이 높이하고 이 조정이 거의 1대1로 돌릴 만큼 올리는 걸 플랫이라고 해요. 근데 피보나치 되면 거의 7, 8, 6까지 오면은 이 플랫으로 보는데 플랫을 되면 이렇게 평평하게 되는데 이 플랫 모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삼각 수렴이 있어요. 파동이 왔는데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삼각 수렴. 이 세 가지 중에 여기서 지그재그가 나오면 여기서는 플랫이나 아니면 삼각 수렴이 나와야 되고요. 여기서 플랫이 나왔으면 여기는 지그재그나 삼각 수렴이 나와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나올 수 있는데 2파에서는 삼각 수렴이 안 나온다고 보는 게 정석이래요. 그 4파에서 나오는 게 삼각 수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익혀 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정파동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